바로 엊그제였죠. 토지시장 관련해서 LH 사태 관련 대비책이 나왔는데 이게 의외로 이제 토지시장의 어떤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투기 근절이냐 아니면 거래 절벽이냐, 그리고 관련된 기사, 토지 거래는 위축되고 신도시는 차질이 우려가 된다. 또 하나, 비주택 대출도 막겠다고 나왔는데 투기 근절 타겟이 과연 민간인인 거냐. 그리고 제가 혹시 논란이 좀 될 수 있어서 그 전에 찍은 영상에서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좀 확정되지, 제가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니까 간단히만 언급 드릴 건데, 기사를 4개나 가져왔다고 해서 너무 길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메인 기사 한두 개 정도만 보고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시장 LH 사태 불똥, 투기 근절이냐 아니면 거래 절벽이냐, 이거는 한국일보에서 제가 가져온 기사고요. 한국일보라는 게 좀 안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2021년 3월 31일자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하고 있는 이날 새벽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자, 이대로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경남 밀양시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정모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에 농민이 유탄을 맞겠다는 격한 토로를 전화기 너머에서 쏟아냈다. 정부는 보유 2년 미만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높이고 농지 취득 심사도 강화하는 방안을 투기 방지 대책으로 내놓았다고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도자료 원문까지 보면서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정 씨는 농지 매수자 가운데 이곳에 거주하는 농민이 얼마나 되겠냐. 이곳 노인들은 논밭 팔아서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아파트도 얻어주는데 거래가 끊기면 땅값은 폭락할 수밖에 없어서 농민을 다 죽는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정부가 토지거래 규제를 골자로 하는 투기방지 대책을 발표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 투기 수익을 막기 위한 그 취지는 동감하지만 업계에서는 이거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우는 꼴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지방에서 반발이 거세다. 자, 30일 정보에 따르면,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봤었죠. 30일 정보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서 보유한 지 2년 미만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20%포인트가 중과가 됩니다. 특히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15년 하면 30%가 적용되는데 그것도 배제가 되는 거죠.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은 사업용 토지에서 주말 농장용 토지도 제외가 되고요. 비사업용 토지란 땅 주인이 그 지역에 살지 않고서 보유한 임야나 농지, 뭐 흔히 말하는 나대지, 뭐 그런 거죠. 그리고 투기지역 아파트처럼 농지도 취득심사가 엄격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주택에서 했던 규제를 그대로 지금 토지로 지금 가져오는데, 뒤에 좀 제 생각은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취득심사가 엄격해지는데 비농업인 농지 소유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업 경영 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을 추가해서 관련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한다. 1000제곱미터 혹은 5억 원 이상 토지를 매수할 때는 반드시 자금조달 계약서를 내야 되고 특별사법경찰이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자, 시장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제2의 LH 직원 투기를 막겠다는 명목이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토지 거래만 막힐 거라는 불만이 많다는 거죠. 아까는 지방이었었고요. 이번에는 광명 시흥지구에 포함된 광명시 노혼사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님은 양도세가 높아져도 투기자들은 크게 신경 안 쓴다. 정작 투기하는 사람들은 잠깐 주춤할 수 있겠지만 큰 영향 없을 거다. 그리고 투기 세력은 일찌감치 세금 감면 전략을 세웠을 거다. 서울 등 외지 거주자가 지역 주민과 지분 쪼개기로 농지를 부여하는 수법이 대표적인데 이거는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그 사례하고도 비슷하죠. 자, 실제 서울 양천구 목동 거주자가 올해 1월 광명 시민과 함께 노원사동 밭 1323제곱미터를 매수한 적이 있었다. 이 경우 해당 토지 양도세 중과분은 절반으로 줄여줄 수가 있다. 함께 샀다는 거죠. 특히 이제 지방에서 반발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보다 토지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뿐더러 주택도 마찬가지죠. 게다가 이 주택하고 토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아까 주택에서 했었던 규제를 토지로 거의 비슷하게 가져왔는데 중과세율, 그리고 2년 미만 단기세율, 그리고 자금조달 계획서 거의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택시장하고 토지시장은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거래 자체도 완전 다르고 이용 목적도 다르고
자, 수도권보다 토지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지방은. 그리고 그마저도 매수자 대다수가 외지인이다. 전남 순천의 공인중개사분이 또 나왔네요. 토지주들은 양도세 올랐다고 급히 땅을 팔지는 않는다. 귀농 귀촌을 계획하거나 전원주택을 지으려던 도시은퇴자만 피해를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거래 절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전북 완주, 그러니까 지금 해당 기사는 계속해서 이제 전국의 여러 군데를 좀 이렇게 알아본 것 같습니다. 전북 완주군 공인중개사분은 농지 취득이 어려워지고 양도세가 올라가면 논밭 사라는 사람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결국 농촌은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좀 그렇지 않아도 거래 자체도 안 되고 농촌 같은 경우에는 도시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 등 또 다른 불법 행위만 양살된 가능성도 크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토지 시장의 양극화를 우려하고 있다. 주택 시장 양극화가 똑같아지는 거죠.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은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개발 기대감의 수요가 여전히 있겠지만 지방 읍면의 절대 농지는 까다로운 규제를 거쳐야 되게 돼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 도심 아파트나 꼬마 빌딩으로 부동산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을 하셨네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일보라고 나와 있죠. 글씨가 좀 작아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좀 이게 다른 언론사마다 좀 색깔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기사를 또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 조선비즈입니다. 3월 30일 15시, 그러니까 어제 오후네요. 앞에 봤었던 기사보다 조금 더 빠른 기사네요. 자, 보상은 줄고 세금은 늘고 토지거래 위축, 신도시까지 이제 차질이 우려될 수 있다. LH 땅 투기 의혹에 원 토지주만 잡았다. 신도시 지정되면 땅 그냥 뺏기는 꼴,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출까지 규제되면 땅 거래는 사실상 중단되는 거 아니냐. 비슷한 내용입니다. 앞에 기사하고. 그런데 두 개 언론사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두 개 언론사를 가져왔어요. 한번 그냥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나왔던 우리 그 내용하고 좀 비슷해요. 토지를 보상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양도세도 높이기로 했다. 이건 어제 우리가 자세하게 잘 살펴봤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당장 난감한 이들이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택지지구내 토지 소유자다. 3기 신도시 택지지구내 한 토지주는 원치 않는 가격에 보상해 준다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을 방법도 없다. 보상금 받으면 양도세까지 내야 되는데 LH 사태로 상황 더 나빠졌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쪽은 잘 모르는데 토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결국에는 어떤 신도시라든가 어떤 국가에서 어떤 택지 개발하거나 그러면 이제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수용이 되면서 정부 기관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에 대한 가격 적절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그 보상에 대한 것도 당연히 이제 세금이 나오거든요. 양도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계산법이 또 약간 복잡하고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토지 보상 관련해 가지고 또 유명하신 세무사님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몇 번 이렇게 기사 소개해드렸던 이장원 세무사님, 두꺼비 세무사님이라고 이렇게 필명 갖고 계신 분인데 제가 이분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저희 채널 컨텐츠가 다양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자, 어쨌든 LH 직원 때문에 엄한 토지주들만 더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불매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 토지 보상 작업이 늦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더 늘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보상에 이 갈등 자체가 생기는 구조가 되지 않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시장이 늘어난 규제책, 이건 앞에서 본 거예요. 자. 특히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제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토지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와 자금 조달 계획서인데 이게 토지에 대한 대출 규제라고 보도자료에 딱 집어 나온 게 아니라 가게가 왜 대출에 대해서 규제가 그냥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토지, 상가 이런 것도 전부 다 들어갈 수 있겠다. 개인 명의로 하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 기사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토지 매도를 걱정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지방이 시세 촉 6억대 토지 처분을 놓고 고민 중인 P씨는 부모님께서 몇 년 전부터 보유 토지를 처분하자고 매조에 나섰는데 정리가 쉽지 않고 그 사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상속 및 증여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는데 앞으로 토지 매도에 따른 세금까지 늘게 되니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앞선다. 제가 알고 있는 분도요. 몇 년째 지금 토지를 내놓은 적이 있는데 잘 안 팔린대요. 그나마 그분은 여기 나와 있는 지방이 아니라 좀 수도권에 있는 땅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약간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케이스는 아닌데 계속 그 땅에 거주하시나 봐요. 힘들게. 예, 번듯한 집이 있는데도 자식들은 되게 걱정하시는 거죠. 이 추운 겨울 그리고 더운 여름 막 그런 데서.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대책이 성급하게 나온 것 같다는 지적을 하면서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우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와닿았어요. 당장 내부적 공보로 투기를 일삼은 사람들은 잡지 못하고 토지 거래만 경색될 수 있다. 어제 그 보도자료 원문에서도 좀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이 당장 내부 정보로 투기 일삼은 이 당사자들 좀 어떻게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심교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토지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 거래 행위가 어려워지고 거래 자체가 멈추게 되면 투자와 공급뿐 아니라 시장 경제 전반에 또 다른 영향을 주게 된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람이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건강하듯이 우리 경제도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잘 돌아간다고 하는데 경제에 있어서 혈액순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활발하고 나한테 안 좋은 물건도 나한테 예를 들어서 이게 안 좋은 물건이지만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제값에 팔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좋을 수 있잖아요. 맞죠? 이거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쓴 무선 이어폰인데 이게 이제 좀 배터리도 오래되고 잘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단돈 10,000원이나 20,000원에 팔더라도 이거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중고나라 그리고 당신의 근처 당근마켓 이런 거 되게 잘 되고 되잖아요. 그쵸? 근데 왜 유독 이런 부동산 쪽은 이 거래 자체가 해가지고 막혀버리면 물론 이제 너무 지나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거는 맞겠지만 저 억제책이 정당한 수단이 돼야지 그 자체가 약간 목적이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심 교수님은 자, 이번 사태는 공직자의 부패 문제다. 이를 투기 문제라고 하면서 시장 전반에 규제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아까 위에 이런 같죠. 당장 내부적으로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은 잡지 못하고 토지 거래만 경색될 수 있다. 제가 지금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세금 관련돼서 좀 정보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건데, 양도세율 인상, 투기성 단기 토지 보유 잡는 효과는 있을 거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제 제가 계속 쭉 설명드렸던 그거잖아요. 토지 등 양도소득세율 개편안인데, 사업용,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거거든요. 자, 사업용 토지 관련돼서 1년 미만 50에서 이제 70으로 올리고, 2년 미만도 우리 주택처럼 40에서 60으로 올려버리고, 2년 이상 돼야 이제 기본세율 되고, 그리고 이제 비사업용 토지는 이런 2년 미만 단기세율에다가 기본세율, 중과세율도 10%포인트가 아니라 20%포인트로 올리고, 이 중에서 이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거예요. 자, 사업용 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보도자료 설명드릴 때는, 보도자료 원문에 충실해보니까,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여기도 보면 토지에 대한 양도세라고 나왔잖아요. 이거 지금 보도자료 캡처한 거거든, 지금 이게. 자, 그러면 토지에 대한 양도세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요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요 보시면은, 이데일리 나와 있는 뉴스 죄송합니다. 동아일보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상가 비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도 왜 인상을 하냐, 땅 투기 잡겠다면서. 이게 이제 요 말이 있거든요. 현재 과세 체계상 사업용 토지와 상업용 부동산 등이 상가 같은 거, 이게 모두 주택의 부동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거든요. 요거. 이거는 이제 조문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나중에 좀 더 봐야 되는데, 만약에, 해당 이제 부서에서 현재 양도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주택, 그리고 주택 외 부동산,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주택 외 부동산, 여기 토지, 상가, 이것까지 한꺼번에 바꾸는 걸로 해가지고 했다면은 이거는 이제 상가, 그리고 업무용 오피스텔 이런 거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럼 저도 약간 뜨아한 거죠. 설마? 근데 이제 보도자료 내용하고 그 다른 걸 어디를 봐도 그냥 토지 중심이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금 불확실한 것도 있고 좀 모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설프게 말씀드린 것보다는 제가 좀 주변에 알고 있는 분들한테 좀 몇몇 분한테 좀 의뢰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내용이 나오면 제가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어제
방송했었던 내용하고 좀 약간 배치가 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제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뭐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가 이제 엄청나게 올랐다는 그 내용인데요. 가령 올해 1월 20일 날 수도권 일대 토지를 5억 원에 사들인 A씨가 1년도 안 돼서 8억 원에 팔아서 3억 원의 차익을 생기면은 이 사람이 내야 될 양도세는 1억 6천 정도인데요. 이게 만약에 대책 시행 이후인 내년 1월 달에 판다. 그러면은 2억 2,900만 원으로 6,5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우병탁 세무사님은 토지에 대한 세금 강화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이슈와는 또 다르다. 그렇죠. 제가 이건 정말 굉장히 공감합니다. 주택은 주택, 토지는 토지, 이 시장이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토지를 매입한 지 1년도 안 돼서 차익이 크게 발생한 데 대한 양도세, 소득세를 최고 수준으로 중과하는 것에 대한 반박 명분이 많지 않다고 본다. 자, 다만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토지 시장에 접근한 사람을 줄일 수 있고 최소 2년 이상 보유하는 사람이 늘 것이라면서 절세형 토지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네요. 자, 대책 적용 전에 팔면 세금은 적고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지만 대책 이후에는 세금도 늘어나고 장특공제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우리 1주택자 9억 초과 장특공 그것하고 좀 비슷한데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이로 인해서 시장에 급매물을 유도하는 효과가 생길 거다. 쓰지 않은 땅을 10년에서 15년 이상 들고 있는 지주 입장에서는 강화된 세금을 적용받기 전에 빨리 팔자는 이슈가 생긴 건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특히 첫 번째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지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애꿎은 지방에 있는 토지주들만 더 힘들어지지 않나.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어제 나왔던 기사 중에 또 이제 대출도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이게 이제 대출이 뭐가 문제냐면은 자, 이제 원래 정부가 다음 달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예정이었는데 여기 보세요. 가계의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 LTV를 청하는 세금. 그러니까 LTV라는 게 loan to value잖아요. loan to value. 그래서 해당 어떤 담보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가정하면은 그 to value 담보에 대한 비율을 loan 얼마까지 해줄 거냐? 예를 들어서 뭐 70%다. 그럼 10억의 70%인 7억. 50%다. 그러면 10억의 50%는 5억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현재는 주택을 살 때만 적용하는 LTV 규제를 투기 논란이 일어난 토지뿐만 아니라 상가, 꼬마 빌딩, 레지던스 등 수익형 부동산에까지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계의 요거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를 적용하겠다. 근데 여기 주체가 뭐예요? 가계잖아요. 가계. 개인. 그럼 이게 또 어디로 풍선 효과 가겠어요? 분명히 사업자, 특히 법인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막을 수 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에 이거 LTV 규제 가하면 이건 진짜 거래 급격히 줄 거다. 토지 상가 같은 경우에 LTV 규제 없이 시세율 60에서 80%까지 대출이 이루어지 않는데 이 경우에 돈줄을 묶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 강은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님, 제가 그 예전에 경매 공부할 때 이분 책 많이 봤어요. LTV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서 모든 부동산 시장에 연쇄적인 여파가 올 것 같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 위축을,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2016년만 하더라도 월평균 2만 건을 밑돌던 건물 거래건이 월평균 2만 5천 건을 넘어섰다. 공실이 늘어도 건물 가격은 오히려 오른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정부가 이제 주택에 대해서 너무 규제를 많이 하니까 그 돈이 이 상가 쪽으로 간 결과도 있죠. 자, 투자 목적으로 대출 용자를 끼고 산 상가 건물이나 점포 가격이 지금 오를 대로 올라 있다. 이 상황에서 규제를 큰 폭으로 하면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단기간에 거품이 빠져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제 하나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김윤수 빌사남님 아시죠? 공직자 땅 투기 문제를 상업용 부동산 규제 강화로 풀겠다는 건 여론 호도다. 마음에 들어요. 주택 LTV 강화 때도 그랬듯이 상업용 부동산도 현금 무자는 못 받고 일반 사람만 진입을 막는 사다리 거래처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한 게 이 뒷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미 지난 몇 년간 주택 시장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죠. 특히 청약 시장.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렸잖아요. 일단 첫 번째, 청약 당첨도 힘들고요. 특히 청약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대출이 안 나오는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금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잖아요.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방금 빌사남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상업용 부동산에도 이걸 규제를 해가지고 또 들어가 버리면은 이 땅 투기하고 상업용하고 좀 어떤 관계냐. 그게 이제 좀 너무 그런 거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도 이렇게 막 LTV 강화를 해버리면은 이때는 또 현금 부자밖에 또 못한다 이거. 그러면 진짜 뭐 정말 일반 서민이, 저 같은 일반 서민이 한번 내가 건물주 한번 돼보고 싶어 하고 이제 막 어떻게 달려보고 있는데 딱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게 현금 많이 갖고 계신 분들만 계속 이제 살 수 있는. 뭐 설마 외국인이 사는 건 아니겠죠. 뭐 약간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6개월 있다가 뭐 외국인 아파트 매매 증가되고 있다 기사 최근에 나오고 있잖아요. 몇 개월 지나고 있다가 상가 건물주가 외국인이 뭐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 나올 수도 있어요. 아이 참 진짜. 그냥 뇌피셜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나오면은 오늘 방송이 이제 성지 방송이 되는 거죠. 예. 아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3.19 대책에 대해서, 어제는 3.19 대책에 대해서 보도자료 원문하고 자료 원문을 통해서 좀 팩트 전달 위주로 좀 봤고요. 오늘은 관련된 기사가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중에서 좀 괜찮고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할 만한 기준을 좀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사실 방송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부동산 절세 정보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오늘 양이 적은 거는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언급드렸지만 이 토지 2년 미만 단기 세율이 이게 토지에만 순수하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토지 주택 외 부동산, 상가 이런 것들까지도 업무용 오피스텔까지도 적용되는지는 좀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면은 특히 지금 주택 외 부동산 대체 종목으로 투자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이거 이미 최근에 좀 구매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전략이 바뀌어져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이렇게 좀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좀 이게 좋은 내용으로 좀 여러분들하고 만나야 되는데요. 좀 안타깝고 좀 그래서 좀 죄송해요. 예, 본의 아니게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어떻게든지 저는 좀 이게 여러분들 이게 좀 도움되는 정보 전달 드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이게 그 안 좋은 내용이 들어가면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 경제도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해야지 이게 어떤 좋은 방향으로 수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너무 이게 규제 일변도여가지고 그게 좀 많이 좀 힘들어졌는데요. 특히 보유세는 올라가면서 거래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양도세는 분명히 줄인다고 했는데 이 거래세, 취득세, 양도세도 너무 높여가지고 정말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 다주택자들 중에서 혹은 1주택자들 중에서도 나는 이게 싫으니까 좀 팔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가지고 괜히 쥐고 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이 필요 없는데 괜히 쥐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이거를 이 정도 가격이면은 내가 정말 고맙게 들어가서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런 거 있거든요. 저도 벌써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014년도에 제가 첫 집을 마련했을 때 지금 와서 7년이 지나서 보면은 야, 너 조금 더 이왕이면 그 가격이면 좀 더 좋은 거 하지 그랬어 라고 제 자신한테 말하고 싶지만 그땐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저도 지금도 불인이지만 그때는 더 불인이었는데 뭐 불인이까지는 지금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가격에 그만한 집을 제가 했다는 건 저한테 너무 행복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그게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이 나와줘야 돼요 시장에. 근데 그 시장에 나온 걸 누가 하는 겁니까? 민간이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물건 주택이면 자기가 그냥 적당히 팔고 그 가격에 뭐
높게 내놨는데 안 팔리면 가격 낮추면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수렴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모양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뭐 어떤 뭐 경제학자 그런 거 아니고 일개 그냥 경영학과 졸업하고 이렇게 조그만 사업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지만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좀 감히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식사 안 하신 분들 계시면은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저도 맛있는 식사하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니까 산책도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날씨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약간 좀 시간이 되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제가 남아서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membership 특강도 있고 명사 초청 특강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옆에 배지 있으신 멤버십 분들은 그거 잘 챙겨서 들으세요. 매달 결제되고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그렇게 소중한 금액 나가니까 잘 체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